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태국과 대한민국의 경기, 원정 경기였는데요. 다행히도 이번에는 0대3으로 깔끔한 승리 거뒀습니다. 정말 축하할 일이네요. 근데 어쨌든 저번 경기를 본 입장으로서 저번 경기를 제가 입중계를 했잖아요. 네. 그 경기를 본 입장으로서 너무 큰 실망을 했었는데 그래도 오늘 경기는 3대0으로 이기게 돼서 굉장히 좋은 결과인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네. 근데 좋나요? 사실 저는 불만이 좀 많았어요. 경기를 보면서. 사실 이걸 지금 내가 왜 보고 있나를 생각 들기도 하고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경기가 재미도 없기도 했고 저는 뭐 태국을 상대로 우리가 이렇게 전반전만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졸전이야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후반 중반에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어느 정도 우리가 경기를 좀 풀어나갔고 거기에서 나온 득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그나마 다행이다. 3대0으로 끝난 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사실 전체적인 경기력만 보고 판단했을 때는 불만이 굉장히 많죠. 네, 사실 저도 결과를 얻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전반 초반에 또다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거 나 저번 며칠 전에 봤던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경기력 데자뷰를 보여줘서 좀 그때 많이 쫄렸습니다. 이러다가 또 비기는 거 아니야? 그리고 솔직히 전반 초반에는 그 슈팅한 선수가 미끄러져서 그렇지 맞아요. 그 찬스에서 슈팅이 제대로 됐다면은 조윤선 선수도 막기 쉽지 않았다. 뭐 그런 장면도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상대에게 내준 스로잉 맞아. 그거. 이런 것도 엄청 많았고 그래서 사실 대표팀이 뭐 승리를 거두긴 했으나 경기력만 봤을 때는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골을 기록한 장면들을 돌아보면은 선수들이 개인기량으로 만들어낸 게 정말 많거든요. 그 첫 번째 골 장면도 어쨌든 이강인 선수가 칩투 패스를 정확히 줬고 조경 선수가 어쨌든 슛으로 마무리를 했고 이정 선수가 넣었는데 뭐 그런 장면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골 장면을 보면 송민 선수가 진짜 그거는 만들어낸 거예요. 네. 거기서 슛을 찰 수 있는 선수가 몇이나 있을까요? 도대체 아시아에서. 그죠. 그리고 세 번째 골 장면은 이제 김예 선수가 높은 헤딩 타점으로 박주성 선수한테 골을 어시를 했고, 이제 셋 다 살펴보면은 뭔가 전술로 따닥따닥 만들어냈다기보다는 선수가 진짜 천재적인 재능을 통해서 만들어낸 골이라 진짜 선수발로 이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경기였습니다. 뭐 일단은 이번 경기 다행인 거는 이기게 되면서 어쨌든 우리가 90분 내에 승리한 게 벌써 어디죠? 바레인전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바레인전으로 가야 되네요. 네. 그래서 몇 경기야? 둘, 셋, 넷, 다섯, 여섯 경기만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겼다는 게 일단 중요하긴 한데 근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확실히 전반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전 세세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슈팅이 3대4, 그러니까 태국이 3, 대한민국이 4, 유슈팅이 태국이 1, 대한민국이 2 이렇게 되면서 점유율은 이제 62대 38이었지만 이거 수치만 봐도 좀 답이 없었다는 게 좀 보이죠? 맞아요. 근데 수치만 봤을 때도 좀 그렇고 뭐 전반전 스탯을 뭐 안 좋은 스탯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할 거긴 하지만 결국에 좀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미리 좀 깔고 얘기를 하자면 대표팀이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좀 소집이 된 상황이었고 거기에서 가장 큰 초점을 뒀어야 되는 부분은 이미 해결이 된 것 같이 보였지만 선수단의 하합이었거든요. 결국에는 선수들의 하합이 좀 필요했던 상황에서 황선호가 첫 번째 경기에서 조금 힘든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 상황에서 두 번째 경기를 맞이했는데 전반전 경기력 안 좋았고 그리고 사실 시간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인정은 해요. 대표팀이 모여서 하루 이틀 만에 경기를 또 치렀고 태국에 가서도 딱히 뭘 크게 했을까 했을 때 사실 시간이 없었겠죠. 전술적인 색채를 입히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사실 뭐 일주일밖에 거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거기서 뭐 특별한 걸 하라 이러면은 황선홍 감독 입장에서 아니 일주일인데 그리고 한국 들어오는 것도 선수들이 차이가 있었고 그죠. 그리고 태국 원정이 있었기 때문에 황선홍 감독으로서 약간은 억울했을 것 같긴 합니다. 너무 나한테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냐. 나 임시인데.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확실히 전술적으로 가장 우리 선수단한테 잘 맞는 거라기보다는 가장 하기 쉬운 게 뭘까 했을 때는 사실 내려서서 때리는 거는 모든 선수들이 한 번씩은 어떤 팀을 거쳐와든 간에 한 번씩은 해야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선 아주 간단하게 내려서서 우리가 역습을 때릴 때는 이런 상황을 만들자라는 순간들을 많이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장면들이 오늘 많이 나왔고 실제로도 뭐 롱패스 비율도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짧은 패스로 무엇을 만들기보다는 롱패스로 상대를 압박하자 공격하자라는 공략하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건 그래도 상대가 태국인데 전반전에 이런 스탯은 조금 너무하지 않나? 맞아요. 어. 전반전은 근데 저희가 1대0으로 앞서 있긴 했지만 저는 그냥 딱 1대0이 적당한 점수였다라고 봐요. 1점이 다행이었다고 오히려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이죠. 네. 그러니까 뭐 맞는다가 아니라 다행이다. 그러니까 다행이다. 1대0이라 돼서 좀 좋다. 결과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사실 전반전에 매우 좋지 않았고 그 매우 좋지 않은 중심에는 우리가 벤투 때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만 빌드업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었어요. 맞아요. 경기도.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황선홍 감독 입장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빌드업 체계를 만들 수가 없었다. 그건 맞아. 라는 말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이제 백승호 선수가 계속 원볼란치로 들어가서 빌드업을 했는데 계속 이제 그 구역에서 어쨌든 뭐 백승호 선수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를 계속 공략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게 저번 경기에서 드러났던 문제점인데 이게 그냥 똑같은 상대를 상대로 똑같이 들고 나오면 똑같이 대응하지 않겠어요? 그죠. 당연히 상대가 바보도 아닌데. 근데 이 전술을 계속 쓰는 걸 보면은 이제 황선홍 감독도 문제를 인지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후반전에 박지돈 선수를 넣은 거고. 그래서 이제 후반전을 얘기를 해도 될까요, 이제? 네. 이제 후반전을 얘기를 해보자면 박지돈 선수가 들어가면서 또 중간에 좀 흔들리는 장면이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앞에 황인범 선수도 패스 미스가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팀의 안정화가 좀 이루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저는 들었습니다. 네, 뭐 경기 초반에 살짝 위험한 상황들이 좀 만들어지긴 했는데 사실 경기 초반에 이런 위협적인 장면들이 나올 수 있는 거 경기 중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네, 그렇죠. 사실 그런 상황에서는 실점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했는데 그러지 않고 넘어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뭐 위험한 상황이었으나 뭐 이해는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도 전반전보다는 후반전에 선수들이 좀 더 합이 더 잘 맞아 들어가는 것 같고 좀 더 위협적인 장면들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후반전 뭐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저는 되게 불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뭐 2대0 상황이 되더라도 태국이 잘한다 잘한다 알겠어요. 뭐 예전에 태국보다는 잘하는 거 알겠는데 대한민국도 그 사이에 발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 좋은 선수들이 나왔고 그리고 일단은 커리어 자체가 다른데 아니 연봉 차이만 해도 100배 이상은 차이가 날 선수들인데 1000배 차이 날걸? 아니 손흥민 선수랑 하나 비교해도 될걸요? 그래. 네. 근데 그런 선수들을 상대로 이렇게 졸전을 펼쳤다는 사실이 조금은 너무나 화가 났고 사실 경기 보는 데도 그렇게 흥미가 생기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차라리 언더독을 좀 더 응원하는 느낌이잖아요. 사람들의 그렇죠. 심리상. 근데 저는 뭐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태국이 하나 좀 해봐라. 좀 속으로는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한 뭐 한국을 응원했지만 속으로는 태국이 어떤 축구를 보여줄까 약간 기대가 됐던 게 사실이에요. 기대감이 점점 생기고 태국이 생각보다 조직력도 괜찮고 패스도 잘 넣고 기량이 괜찮아서 태국 축구가 오히려 재밌었어요. 그러니까요. 한국 뭐 역습하는 것도 재밌었긴 했는데 태국이 보여주는 것도 뭔가 잘 풀어나온 느낌이 들어서 얘네 축구도 좀 재밌게 하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한국보다 태국 축구가 좀 더 이제 정말 축구를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쟤네가 선수 퀄리티는 딸리지만 그거에 비해서 축구를 더 잘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팀 레벨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 사실은 대부분 약자가 승리를 거둔 경우는 사실 오늘같이 우리가 경기한 스타일을 많이 추구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내려섰다가 한 방에 역습 찬스를 만들어내는 뭐 흔히 요즘 말하는 딸깍을 많이 하는데 사실 오늘 경기는 우리가 반대로 한 거잖아요. 물론 전술의 컨셉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짰을 때 우리가 직접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사실 태국이 더 정교하게 잘 만들었고 세밀하게 더 잘 만들었고 축구를 누가 더 잘하냐라고 봤을 때는 오늘은 몇몇 장면에서는 태국이 더 아름다운 축구를 했던 것 같고 태국이 더 조직력이 잘 맞는 축구를 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우리가 막 점유율을 밀리고 주도권을 상대한테 계속 내주고 뭐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만 사실 두 팀의 전력 차이를 감안하면은 우리가 주도하는 축구를 노렸다기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뭔가 좀 더 일반적인 그런 축구를 펼쳤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선제골을 기록한 이후에는 좀 상대 뒷공간을 노리는 뭐 그런 한 방에 들어가는 패스들 뭐 그런 게 좀 많이 나오긴 했었죠. 근데 뭐 그런 곳에서 저는 그냥 손흥민의 클래스가 빛났던 경기라고 생각해요. 그죠. 두 번째 골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답답한 변화를 크게 줬던 게 바로 손흥민 선수 득점이었죠. 그렇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의 패스를 네. 받아서 어떻게 거기서 슛을 할 수가 있죠? 음. 골키퍼 가랑이 사이로. 그 사실 거기가 왼발로는 각도가 아예 없는 곳이거든요. 사실 손흥민 이제 선수 물론 슈팅을 이제 때린 그 곳이. 사실 다른 선수는 슈팅 시도도 안 할 네. 거예요. 거기서 이제 슈팅 시도하면은 이제 거의 뭐 골키퍼가 맞거나 그냥 크로스 정도로 끝날 텐데 거기서 슛을 하는 걸 보고 들어갈 줄 몰랐고 골문이 출렁이길래 뭐 그거 역구물인가 이랬는데 골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경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갤러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손흥민과 이강인의 네. 대하합. 네, 대화 딱 이제 이강인, 여야 통합 그래서 대통합 이강인이 통선을 앞두고 손흥민에게 딱 안기는 그 네. 그림 저희가 뭐 경기 전에도 많이 기대했던 장면이고 근데 딱 이강인 선수가 어시스트를 하고 손흥민이 득점을 하는 그 그림이 나오면서 뭐 대표팀 내에 있었던 뭐 불안하든지 그런 여러 가지 내부 문제들은 어쨌든 그나마 좀 일단락- 해결을 본 느낌입니다. 네. 이번 경기 통해서. 어쨌든 그런 장면이 나온 것도 있지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추악한가 그것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하게 됐어요. 뭐 이 장면만 보고 예. 좀 상징하는 네.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확실히 국민들 정서에 지금 몇몇 정서에서는 또 뭐 정몽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이강인 선수에 대한 네. 발언을 하는 그렇죠. 분들도 많았잖아요. 이 장면이 확실히 이 후자에 이강인 선수를 조금 문제 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해결이 될 수 있었던 좀 인상적인 장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또 확실히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하고 나서부터의 팀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고 맞아요. 그 이후부터는 좀 편안하게 봤던 것 같아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좀 편안하게 봤던 것 같고, 근데 그 이후에 태국이 공을 잡는 상황이 많긴 했지만 의외로 좀 위협적인 찬스가 있긴 했구나. 네, 그때 뭐 있었죠. 아무튼 음. 또 뭐 2대0 되면서 사실 경기의 추는 기울었다고 봐도 되죠. 네, 그래서 그렇게 경기 뭐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하고 난 이후에는 뭐 대한민국이 완전히 그냥 뭐 역습 태국이 완전히 나오니까 대한민국이 역습을 많이 노릴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뭐 그리고 이제 세트피스 상황에서 추가골까지 나오면서 경기는 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 결과는 이제 0대3 뭐 저희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깔끔한 승리였는데요. 근데 또 이제 이 다음을 봐야죠. 우린 이제 네. 황선홍 감독은 여기까지니까. 황선홍 감독은 아마 그 이제 뭐 한국이 두 번째 경기에서 3대0 승리를 거뒀지만 일단 1차전에 1대1이라는 충격적인 네. 결과를 기록했기 때문에 아마 정식 감독 선임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없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감독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초점이 맞춰질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다른 경기는 새로운 감독으로 치러야 되니까. 이전부터 황선홍 감독에 대해서 쭉 봤지만 네. 뭐 황선홍 감독 문제점도 뭐 서울에서 많이 봤고 그렇죠. 또 뭐 포항에 있을 때도 잘했던 것도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 대전에서도 사실 있었고. 사실 1차전에서 무승부를 거둔 거는 좀 충격적인 스코어긴 했어요. 많이. 근데 황선홍 감독이 그렇다고 뭐 욕을 다 먹어야 되냐? 아, 그건 그건 아니지. 아니라 네. 봐요. 조금 억울한 부분이 좀 세다고도 생각이 들고. 네, 사실 황선홍 감독이 올림픽 대표팀 있을 때도 그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랑 수비수 사이라고 그러죠. 그쪽 공간에서 빌드업이 좀 많이 비판을 받았어요. 네, 사실 요즘은 근데- 이게 안 되면 조금 어렵죠. 조금 근데 능력 떨어지는 그거는- 감독이다 이런 얘기 하죠. 그거는 클린스만 때도 드러났던 문제예요. 사실 황선홍 감독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서부터 계속 문제가 있었던 거니까 황선홍 감독 탓이라고 오로지 치부하기에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도 문제가 네.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100% 황선홍 감독의 문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 결국 우리가 황선홍 감독의 뒤를 얘기할 때는 대표팀 기준에서 A 네. 대표팀 기준에서 얘기할 때는 정말 A 대표팀을 앞으로 맡아갈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냐라고 쳤을 때는 이제 그건 또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네. 의문이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할 때는 좀 황선홍 감독은 조금 뒤로 제껴놓고 새로운 감독을 모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한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뭐 저희가 월요일 팀에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뭐 연봉 10억밖에 못 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이것은 뭐 그냥 완전 루머긴 합니다. 10억이요? 뭐 그럼 데려오지 마. 뭐 할 게 없네. 근데 10억이면 그 클린스만 아저씨가 다 가져간 거 아닌가요? 아 그죠. 아니 뭐 그럼 10억 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 해요. 지금 대표팀 지금 좀 전국에 있는 빠듯하긴 페트라스코 하네요. 감독 연봉이 15억. 15억 예, 이라고 알려져 있죠. 아유, 그럼 어. 좀 빡빡하긴 하네요. 아니 김기동 감독님 10억이 넘을걸요? 제가 조금 넘는 알기로? 걸로 알고 네, 있어요. 10억이 조금 넘어요. 넘는 아니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표팀 수준에 맞는 감독을 데리고 오기에는 아니겠지. 최소한 뭐겠지? 예. 최소한 김기동 네. 감독이나 아니면 뭐 이거 그냥 예시입니다. 뭐 네. 데리고 오자 이럴 거 아니에요. 김기동 감독이나 이정효 감독님 수준의 레벨에 맞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팀에 손흥민 선수 있고 김민 선수, 이강인 선수 있는데, 근데 이 금액이 그 레벨에 맞는 감독을 데려올 수 없는 금액이에요. 뭐 만약에 그거는 진짜라면 뭐 데려오지 말아야지. 뭐 해? 뭐 10억까지 뭐 아니면 근데 뭐 뭐 예산 돈 좀 제한- 싸주나?
근데 뭐 예산 제한이 있다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뭐 돈이 뭐 땅에서 아, 파서 돈 나오는 좀 것도 쌓아야지 아니지만 뭐 어떡해. 10억밖에 없다는데. 돈을 더 쓰던지 네. 아니면 뭐 거기서 합리적인 대안을 뭐 돈이 근데 없다는데 저는 어떻게? 진짜 만약에 10억이면은 뭐 네. 대안을 찾을 수가 없지 않을까? 대안 네. 10억은 아예 안 돼요. 근데 거기서 짜내야지. 뭐 최선의 근데 근로를. 그러면 진짜 아. 뭐 월요일팀에 잠깐 나온 얘기인데 만약에 진짜로 뭐 어떻게 해서 10억밖에 못 쓴다면은 차라리 좀 감독을 늦게 선임해서 돈을 좀 끌어모으는 전략도 나쁘지 않지 그런 않을까. 식으로? 네. 왜냐면 10억은 금액이 아예 안 맞아요. 진짜 아무도 안할것 단가가 같은데? 안 맞아요. 근데 한국 대표팀 구인 공고 내면 많이 지원할 것 같아. 많이 지원하는데 10억이라도 많이 할 것 같지 않아? 만약에 그렇죠. 예, 근데- 그렇죠. 근데 그 프로필이 좀 못마땅한 거지. 아니 그러니까 왜냐 지원은 많이 하는데 예, 지원 많이 하겠죠. 예. 수준 미달인 애들이 지원을 많이. 아, 하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20명이 지원을 해요. 막 대표팀 네. 공고를 냈을 때 에이전시를 통해 갖고 내요. 그럼 20개를 내요. 20명이 내요. 근데 10억이라고 적혀 있으면 상위 10명 정도는 안 내겠지. 거지.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하위 10명이 채워지겠지. 네. 10억 이러면 생각하겠지. 밑에 있는 거기서 골라야지 사람들도. 어떻게? 하위 10 밑에도 야 이거 10억밖에 안 되는데 몇 명은 안 할 것 같은데 이 생각하고 지원하겠죠. 네. 예. 그러니까 레벨 떨어지는 감독들 데리고 올 수 있고 10억이면 뭐 지금 제가 볼 때는 황선 감독을 네. 써야지 뭐 어떡해. 돈이 안 돼.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오 마이 갓. 네. 그래서 빨리 돈을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요. 네. 일단 첫 번째로 그리고 만약 제발 사실이면 현대건설 네. 사옥 밑에서 네. 석유가 나오게. 그래서 뭐 현대가를 제발. 사실 만약에 10억이 제발. 진짜고 이렇게 해야 된다면 현대가에서 뭐 해줘야 되지 않나. 왜냐면 이렇게 된데 어쨌든 그쪽 책임이 있잖아요. 네. 뭐 일단 이렇게 10억의 금액대로는 뭐 좋은 감독을 선임하기에는 와달라고 하는 것도 우리도 민폐고. 우리도 좀 민망해. 민망하고 네. 그리고 뭐 10억대 금액대면 뭐 진짜 1년 정도 어떻게든 뻐겨갖고 1년은 2차 네. 예선까지만 어떻게든 국내 감독으로 돌리고 어우. 그러고 좀 10억을 좀 아껴가지고 한 몇 년 남아서 월드컵 2년 남은 거죠 2년 내년부터는 남았죠. 예. 그러면 내년쯤에 선임해야죠. 한 15억씩 줘 뛰면 네. 되겠네. 네. 근데 15억도 좋은 감독 데려오긴 적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이건 루머니까. 네. 클린스만이 계속 29억 받았다는데. 계속 아, 말씀드리지만 뭐 그냥 뭐 그냥 도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아니게 저희도 간절히 바라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제 감독을 하려면은 그 감독을 선임하는 이제 절차라고 하죠. 프로세스 이런 게 중요한데 사실 지금 황선홍 감독까지 클린스만부터 시작해서 황선홍 감독까지 오는 프로세스는 좀 신뢰가 전혀 안 가서 오히려 이게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회장 임기는 내년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뭐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니까. 나가라고 해도 오늘 경기 보러 오셨더만 태국에. 일단 뭐 경기를 보러 오는 게 회장이? 뭐 그분의 오는 일일 수 거는- 있으니까 오는 거는 인정해요. 축구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네. 거니까 인정하는데 괜히 좀 꼴보기가 싫긴 하죠. 꼴보기 네. 싫죠.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뭐 금액도 안 맞고 제가 생각했을 때도 뭐 좀 대안이 없다라는 네.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지금 상황은 뭐 그분이 조금 돈을 네, 풀어야지. 풀어야겠네 자기 네, 돈을. 좀 만약에 돈도 많으신데 뭐. 돈을 풀어서 좋은 감독을 데려온다. 그러면 약간 유보하겠습니다. 비판을. 만약에 뭐 진짜 뭐 100억을 써서 막 네. 무리뉴를 데려온다 이러면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근데 그것도 저는 프로세스가 뒷받침돼야 된다고. 네. 자기 픽으로 갑자기 막 나 누구 데려왔어. 이름값인데 그게 누군데 이렇게 하면은 좀 무리뉴면 인정. 아이고 무리뉴를 못 데려오죠. 네, 근데 못 아니, 데려오겠지. 못 데려오겠지. 근데 못 데려오겠지. 근데 프로세스 안 생기겠죠? 무리뉴도 근데 어떻게 갑자기 생겨 몰라. 프로세스가 네. 한 달 전에도 없었는데. 네. 뭐 네. 그렇긴 해. 근데 이거는 뭐 생기지 안 생길지 더 두고 봐야 되는 거니까 뭐 그들이 갑자기 뭐 천지 개벽을 할지 어떻게 갑자기 알겠습니까? 뭐 비판 개가 듣고. 천선할 네. 수 있지 네. 않아요? 몰라야지 모르는 그건 모르는 일이죠. 일이니까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데 사실 기대는 안 됩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또 이상한 거 하면 비판하면 되죠 저희가. 그죠. 네. 근데 참 비판만 해도 우리가 열심히 떠들어도 그쪽이 안 바뀌는 게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고. 이번에는 그리고 좀 그분이 네. 가끔씩은 좀 이렇게 몇몇 장면들이 씻기는 걸 보면 생각이 좀 없나라는 생각이 네. 좀 들을 때가 있는데 1승 1무를 태국 상대로 했을 때 팀이 분위기가 이랬으니까 뭐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황선홍 감독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사실 그럴까? 설마 그럴까? 근데 일무를 했는데. 아무리 눈치가 없다지만 그 정도 눈치는 있지 네. 않을까요? 그래도 기업에서 했던 짬밥이 있는데. 그리고 전력 강화 위해서 지금 그 뭐 정도- 절차대로 뽑는 대로 프로세스대로 뽑는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A매치 3월은 잘 넘겼고 이제 6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6월 전에는 뭔가 대형 팀 감독에 대한 윤곽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상황에 대한 걱정은 되지만 뭐 일단 뭐 예단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상황에 따라서 또 다음 소식을 또 분석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이번 경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 보고요. 또 정규 방송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